신청 이유를 보면 크게 당사자의 관계, 피보전 권리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자, 당사자의 관계, 피보전 권리 존재인데 피보전 권리의 존재에 대한 내용은 채권자의 홍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발생되었고 홍길동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그 근저당권이 청구권이 존재를 한다.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피보전 권리를 이룬다는 내용이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의 관계를 보니까 채권자는 신청의 주식회사,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의 채권자이자 회사의 대표사이었던 홍길동의 채권자이며 채무자는 회사 소유의 중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468 지상의 건물, 이하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홍길동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받은 자입니다. 자, 채권자는 회사와 홍길동의 채권, 금전적인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이고,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는 홍길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는 얘기죠. 즉, 이 가처분의 당사자는, 본인 채권자와 그 다음에 가처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피보전 권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채권자의 홍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당초 2016년 9월 17일경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기해 2016년 9월 24일자 제5033호로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였습니다. 당초에는 가압류 채권자였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2018년 8월 18일경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홍길동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채무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채권자는 홍길동을 믿고 2018년 9월 28일자로 가압류를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의 말과는 달리 은행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홍길동은 회사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한 채 회사에 대한 일본 채권자의 지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6년 9월 24일 이후의 근저당권에 비해 후순위가 될 것 말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가압류를 통해서 선순위로서 그 가압류 순위에 맞춰서 보전을 받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가압류를 상대방이 풀어달라고 해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더니만 돈을 안 갚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다시 가압류를 해봤자 순위가 밀리게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채권자는 홍길동의 기망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갑제 사후증에 의하면 가압류 해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타인에 대한 손해유발 행위에 연대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자의 손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연인은 홍길동의 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홍길동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민법 750조와 상법 제210조, 제389조에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따라서 그 불법 행위에 기한 책임은 대표이사인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손해배상할 책임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보면 홍길동이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경로.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홍길동이 이 사건 채무자한테 홍진이한테 근저당권을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홍길동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홍길동이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넘겨버렸으니 홍길동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채무자는 신청의 신용협동조합과 2012년 5월 24일자 설정 계약을 한 후 같은 달 26일자로 신협에게 순위번호 5번 등기사항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 29일경 홍길동은 확정채권 대의변제를 통해 신협의 등기사항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해 8월 28일경 채무자에게 같은 등기사항권을 이전하여 주기에 이르릅니다. 또한 채무자는 홍길동과 2015년 11월 13일자 설정 계약을 한 후 같은 달 17일자로 순위번호 9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였고 2016년 10월 10일경 홍길동은 채무자에게 같은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근저당권자인 홍진이 앞으로 홍길동의 근저당권이 다 넘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넘겨주는 건 무방할 텐데 넘겨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존재입니다. 홍길동과 채무자 홍진이는 친남매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오빠 동생 사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순위번호 5번 및 9번 근저당권은 홍길동이 동생인 채무자에게 이유 없이 이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본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홍길동이 채무자에게 이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실은 홍길동이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로서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한 소위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기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사실은 형식상으로 실질적으로는 홍길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 동생에게 이거를 넘겨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명의신탁 약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무효다. 따라서 원상복구해야 된다. 원상복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홍길동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채권자는 홍길동을 대위하여 이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채무자인 홍진이가 실질적으로 실질 명의자인 진정 명의자인 홍길동에게 근저당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홍길동에게 채권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을 대신해서 즉 대위해서 이를 채무자인 홍진이한테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피부정 권리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채권자는 홍길동이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시절 유발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홍길동과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행위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이상 채권자는 이 사건의 피부전 권리로서 홍길동을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